국보나 보물, 사적,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증거자료인 문화재. 현재 국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4067점입니다. 이 숫자 혹시 크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문화재는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많이 흩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외문화재,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국외문화재는 미국, 일본 등 25개국에 무려 21만 4,208점이나 흩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수의 무려 50배가 넘는 숫자. 이게 사실은 계속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이 두 나라를 합치면은 21만 점 중에 약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선 인접국가이기도 하지만 근대기에 와서는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랄지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랑 또 그 관계가 아주 밀접했거든요. 제휴동포 중에 가장 많은 제휴동포들이 사는 곳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로 교류가 많은 나라.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등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불법적인 경로로 해외에 다수 반출된 우리 문화재. 한편 국가 간 선물이나 개인 간의 거래 등 합법적인 경로로 반출된 문화재도 적지 않죠. 현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국외문화재가 반출된 배경이나 처한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힘쓰는 일,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거라면은 사실은 그 문화재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무조건적인 환수의 대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문화재이긴 한데 현지에서 왜곡되게 활용되거나 정작 그 가치와 의미와는 별개로 순환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거나 잘못돼서 방치되고 게다가 심지어 훼손의 위험마저 있는 것들은 돈을 주고라도 사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국외문화재는 상당수 경매를 통해 환수하는데요. 경매에 등장하는 모든 국외문화재를 국가 예산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경매는 예기치 못하게 열리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예산이 관건인데 불법적인 경로로 반출된 것이 의심되는 국외문화재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아예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매에 나온 문화재가 합법적으로 반출됐다 할지라도 그 가격이 예산을 뛰어넘는 고가라면 경매에 나서도 우리나라가 낙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숨어있던 국외문화재를 어렵게 발견했는데 또다시 생이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겁니다. 적시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후원금이 절실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국외문화재 환수가 바로바로 되는 것들도 아니고 문화재 환수라는 성과를 얻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들은 있지만 많이 참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기업이 섣불리 손을 들지 못하는 국외문화재 환수. 그런데 만 10년째 묵묵히 이를 후원해온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만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수십억 원을 후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기업 덕분에 우리나라는 표명세자빈 책봉축책, 중화궁인, 이동국명 사각호, 석가삼존도, 처감선생 문집 책판까지 총 5점의 우리 문화재를 되찾을 수 있었죠. 표명사자빈 책봉축책이 등장했을 때 이게 이제 병인양요 때 불법 반출된, 즉 약탈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약탈 문화재를 과연 국가의 세금을 쓸 수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자인 라이엇게임즈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게 됐고, 라이엇게임즈의 후원금을 사용해서 구매를 해올 수가 있었죠. 현재 그 외교장과 의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일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유산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된 거고. 아니, 외국계 기업인 이곳에서 굳이 우리나라 국외문화재 환수에 이렇게 진심으로 후원을 지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를 만드는 라이엇게임즈이기에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 문화의 뿌리를 아끼고 가꾸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은 하나의 놀이문화이니 그 뿌리가 되는 문화유산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는 이 기업. 이 기업은 5점의 국외문화재 환수에 일조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래서 애국한다. 라이엇 덕에 내가 스킨 산 돈으로 우리 문화재 갖고 들어왔다 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외에도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을 대상한 역사 교실 같은 교육 활동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4대 고궁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유적지들의 가치를 더하고 보존 처리하는 부분, 근현대 유산들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분, 또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처럼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7월 27일 국외문화재 한 점이 고국으로 또 돌아왔는데요. 이 문화재는 보록,
조선 왕실의 인장인 어보를 넣는 보통을 보관하는 외함입니다. 또한 미국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돌아온 귀중하고 아주 뜻깊은 문화재를 통계하는 자리입니다. 특징은 노고를 보관하는 상자로서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왕실의 아주 수준 높은 공예 수준, 조선 왕조의 왕실 공예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단히 귀한 자료입니다. 꽤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록 같은 경우도 왕실 문화재거든요. 불법 반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라이엇게임즈하고 함께 상의를 했었죠. 그리고 라이엇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을 이제 구매를 결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환수 기회에 있어서는 저희는 지원 사격을 하는 주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섣불리 어떤 유물을 얼마에 가져오자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요.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단연간 쉽지 않았어요.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경우가 몇 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앞에 쓰셔서 또 저희가 뒤에서 지원 사격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또 한번 만들어져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뜻깊은 일. 이렇게 함께하는 기업이 더욱 많이 늘어나고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도 더해진다면 언젠가 21만여 점의 문화재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